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배당 관련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제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의 3분기 배당금이 얼추 확정이 되었습니다. 3분기 배당금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언제 주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분기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분리과세해주는 정책이 조만간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최고 세율을 25% 정도로 가닥을 잡겠다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기 배당주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하튼 정책이 확정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융지주를 체크를 해볼 텐데, 신한지주는 매 분기마다 570원씩 균등하게 배당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31일에 보유를 했다면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11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와 하나금융지주는 매 분기마다 분배금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KB는 이번 3분기에 930원을 지급하고, 이번 주 수요일인 12일에 보유를 하면 배당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아직 미정이긴 한데 아마 다른 은행들처럼 11월 말에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 배당금으로 920원을 지급하고, 어제였거든요. 11월 10일에 보유를 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28일에 지급하는 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JBBNK는 이번에 3분기 배당금이 2분기와 동일하게 지급되고요. 우리금융지주는 200원, JB는 160원, 그리고 BNK는 12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11월 6일, JB는 10일, 그리고 BNK는 12일에 보유를 하면 3분기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JB는 이번 달 27일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두 곳은 28일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IN금융지주도 이제부터는 분기 배당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11월 21일을 배당 기준일로 설정한다고 공시가 나왔고, 아직까지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공시 내용은 없던데요. 그렇지만 조만간에 배당 규모도 공시를 한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주주 중에서는 기업은행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기 배당을 하게 되었으니까 기업은행도 고집을 그만 피우고요.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으로 합류를 하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기 말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들입니다. 5종목이 있고 모두 9월 26일에 보유를 했다면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3분기 배당금은 대부분 2분기와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삼성전자는 3원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3분기에 370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미 지난주 7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였고요. HD현대와 효성ITX는 이번 주 14일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9일이고 K카는 25일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분기 말이 아니라 그 이후로 변경된 종목이 현재 5개가 있는데요. 5종목은 모두 3분기 배당금이 2분기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KT는 11월 3일에 보유를 했다면 주당 600원의 배당금을 11월 20일에 받게 되고요. 그리고 두산밥켓은 내일 보유를 하면 주당 400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배당금은 11월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은 이번 달 26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대차는 12월 31일에 주당 2,500원을 배당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와 CJ제일제당은 아직까지 미정이긴 하지만 아마도 12월 중에 배당금은 지급한다고 예상하고요. 하이닉스는 375원, 제일제당은 3분기 배당금이 1,500원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는 세 종목은 아직까지 3분기 배당금 공시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번 주에 공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분기 배당금과 동일하게 3분기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3분기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아마 11월 중으로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분기 배당을 꼬박꼬박 해왔던 SK텔레콤이 이번 3분기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하더라고요. 올해 해킹 사태로 3분기 실적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이어져 왔던 분기 배당을 한번 건너뛰는 점은 정말 아쉽기는 한데요. 여하튼 그래도 4분기부터는 다시 분기 배당을 잘 이어가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초 대비 수익률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기 배당주 중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먼저 금융지주부터 보면 대부분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금융지주는 70%로 가장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금지가 이제 4분기 배당부터는 비과세 배당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상승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64%, 신한지주가 63% 올라왔고 BNK 금융지주는 44%만 올라왔으니까 7종목 중에서는 가장 부진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들은 대형주 중에서도 배당금을 조금 많이 주는 고배당주들이고요. 4종목 중에서는 HD현대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무려 156% 상승했더라고요. 연초 대비 주가가 2.5배 올라왔는데 올해는 조선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올라왔지만 또한 이 종목은 지주사이다 보니까 지주사 관련 시세도 크게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이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29% 올라왔고 KT와 제일제당 우선주는 12% 상승했으니까요.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상승률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 고배당을 하는 종목이 3개가 있고요. 3종목의 수익률은 모두 고만고만하더라고요. 그나마 K카가 연초 대비 19% 올라왔고 효성 ITX는 5%,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오히려 주가가 1% 내리고 있던데 그래서 K카가 그나마 조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기 배당주를 보니까 여기 중간에 SK하이닉스가 딱 보이더라고요. 올해 초 대비 주가가 262% 올라왔고 17만원이던 주가는 이제 60만원까지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세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77% 올라왔으니까 거의 5년 동안 부진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거의 부진했던 흐름을 대부분 만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44%, 두산밥켓은 37% 상승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1% 올라왔고 그리고 CJ는 4%밖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 배당을 건너뛰었던 SK텔레콤은 주가가 연초 대비 3% 하락하고 있던데 그래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날아다닐 때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5위까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 SK하이닉스가 260% 상승하면서 올해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도 156%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역시나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약 60에서 70% 올라왔으니까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입니다. 반면에 같은 SK그룹 계열사인데 SK텔레콤은 올해 해킹 사태의 영향으로 주가가 연초 대비 3% 하락하고 있었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도 1%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씁쓸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CJ는 4%, 효성 ITX는 5%, 그리고 CJ 제일제당 우선주는 12%밖에 올라오지 못했으니까요. 주가가 조금씩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선물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될 만한 내용 준비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